2,770만 명이 참석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꿨더라고요. 메타로. 예, 그리고 또 5년 안에 이제 네. 메타버스에 이제 메타버스예요, 버스예요? 네,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로서의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네. 페이스북이라면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이제 거기서도 사명까지 바꿀 정도로 저는 좀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인다. 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개념이라던가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에디터가 발음 안 되는 거 하나를 찾았네. 버스가 아니라 버스. 버스. 네. 메타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네.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 들어본 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또 제가 싫어하는 또 영어입니다. 네. 네, 메타버스가 메타라는 거랑 네. 유니버스랑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타는 뭐 가상, 추상이라는 네. 뜻이고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 네. 그러니까 가상이랑 현실 세계가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보자면 3차원 가상 세계다. 3차원 가상세계. 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992년에 92년. 네, 미국 SF 작가가 있대요. 네. 닐 스티븐슨이라고. 네. 근데 소설에서 스노우 크래시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 여기서 네. 처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해요. 92년도에 이게 92년도에. 등장을 했다고요? 네, 92년도에.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 옛날에 거꾸로 보면 해저 이만리. 네네네. 네, 잠수함을 만들어지기 전에 잠수함으로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영화가 되고 네. 그 영화된 게 또 기술로 정말 현실이 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또 다 아는 영화가 있어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네, 가상세계잖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케이블 딱 꽂아가지고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그게 메타버스랑 관련이 있나요? 왜냐면 가상세계니까. 거꾸로 보면 메타버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가상세계인데 네. 현실과 가장 근접한 가상세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영화 중에 하나가 아바타. 아바타는? 아바타도 그 큐브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새로운 세계로 내 그거를 또 보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사진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게 어떤 영화냐면 네. 이렇게 요즘에 AR 고글 있잖아요. 네. 네, 그 고글 쓰고 장비까지 착용하고 게임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영화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 들어서도 또 갑자기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최근에 또 관련 영화를 또 개봉을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주인공이 네. 게임 속 캐릭터야. 알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네. 캐릭터인데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캐릭터인데 그걸 이제 본인이 캐릭터인 걸 망각을 하고 점점점 이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화가 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메타버스라는 게 조금 이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로 되는 것들도 더 많아지고 네. 그 다음에 관련 이슈들도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대면을 얼굴 보고 하고 뭔가를 직접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때 뭐 콘서트도 못 보고 네.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게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게임 할 때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그 저급 2D 뭐 이런 것보다 네. 3D나 4D 우리 4D도 얘기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사실은 더 많아진 것 같고 이제 관련 수치 중에 또 몇 개를 또 찾아봤어요. 네. 뭘 찾아봤냐면 작년 4월에 미국의 게임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게임 플랫폼 중에 래퍼 이름이 네.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연을 했는데 2,770만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동시간대예요? 동시간 2,770만 명. 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제 굿즈라고 상품을 얘기하잖아요. 네. 굿즈 판매 수익만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요? 2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원래 해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가상 세계에서 콘서트를 연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타버스로 공연을 한 건데 한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수익을 올린 거지. 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네이버에서는 이제 제페토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 플랫폼. 네, 제페토로 신입사원 연수 과정을 또 진행했어. 아, 벌써 이렇게 좀 현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영화화 되는 것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많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설, 영화와 현실화. 그래서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단계가 조금 진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이슈들도 많고, 메타버스 ETF도 생겨나고, 메타버스 테마도 아예 이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될 거고, 기사들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페이스북이 나 우리 메타로 바꿀 거야 라고 했으니까, 뭐 구글은 가만히 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게요. 애플도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뛰어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슈가 많이 될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를 사실은 이렇게 정의만 찾아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게 그냥 이제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이 그냥 가상현실이 아니라 정말 현실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좀 리얼리티가 있는. 그렇지. 그 메타버스는 좀 그렇게 정의를 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지금 그걸 가지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익도 공연이라던가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아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 저희도 기사를 좀 보니까 XR이라는 좀 개념이 좀 XR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또 그것도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XR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고 VR, AR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VR, AR은 좀 게임 해봤죠. 네, 그렇죠. VR은 가상현실. 그 다음에 AR은 증강현실. 그쵸. 너 이렇게 들으면 또 어렵잖아. 안경 끼고 게임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서 갑자기 총 들고 움직이고 뭐 하고 물건 뭐 뿌리고 뭐 이런 게 다 되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XR.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 실제 현실과 거의 흡사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XR이에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현실 세계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게임 캐릭터화처럼만 느껴지고 아예 그냥 우리가 게임은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주인공이 그냥 따로 있는 거지. 나라고 생각되진 않잖아. 그쵸, 그냥 게임을 하는구나. 그쵸. 근데 이제 XR이 여기에 게임이 플러스가 되면 그 게임 캐릭터가 난 거야.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보는 것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몰입도가 훨씬 더 높겠죠. 뭐 예를 들면 디아블로 지금 뭐 2가 다시 이렇게 디아블로 2는 정말 제가 대학교 때 하던 거니까 21년 전. 그 게임이 지금 그래픽이 더 좋아져서 더 다시 나왔다 하더라고요. 요새 많이 하던데 예를 들면 그게 XR로 나왔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는 뭐 기사든 뭐든 캐릭터를 막 활 쏘고 막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진짜 그게 캐릭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XR이라는 건 어렵지는 않고 그냥 현실 세계가 가장 흡사하게 만든 VR과 AR을 합친 거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가장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XR이라는 기술력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그러는 것 같아요. XR 기술이 발전을 해야 우리가 진짜처럼 느낄 수 있다. 정말 진짜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따 그 XR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이따 알아보고요. 혹시 좀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적용된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죠.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제 공연들도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공연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블록스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이제 상장될 때 정말 이슈가 많았잖아요. 사실 이제 게임 캐릭터들은 굉장히 레고처럼 생겼어요. 레고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서 심지어 뭐 내가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참여시키기도 하고 해서 기존에는 나 혼자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말 그대로 호스트가 되기도 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의 힘을 등에 업고 정말 이제 주가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페이스북도 얘기를 했잖아요. 메타로 바꾸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10년 계획이에요. 장기 계획이고 지금부터가 아니라 벌써 한 5년 전부터 5년이 아니죠.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미리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페이스북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아마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소셜 플랫폼이잖아요. SNS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화 시킨 소셜 플랫폼.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근데 이제 뭐 호라이즌이라고 이제 뭐 이름은 정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비공개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가시화가 될 거라는 거지. 왜냐면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사진으로만은 뭐 대강 보고 글로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그 로블록스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상상은 안 가지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이 보여질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인기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사무실 플랫폼. 사무실. 그런 조사 자료가 있거든요. 재택근무를 한 2년 가까이를 해보니 사실은 뭐 우리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치를 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렇게 따지면 이 사무실과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재택근무를 한번 해본 사람들도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사무실 다시 출근해야 되는데 혹시 비대면으로 다시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뭐 좋겠냐 할 의향이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게 나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오피스 플랫폼을 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뭐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직접 나가지는 않아도 그 가상현실의 사무실 안에 보면 내 자리도 있고요.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옆자리 있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건가요? 그냥 그 사무실을 구현을 해놓은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회의하는 거예요. 야, 모여라. 그러면 회의하고 뭔가 하고 각자 해서 뭔가 결과 또 도출하고 이런 것들 플랫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 회의. 원격 회의.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줌으로 원격 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거를 또 페이스북이 또 하나를 또 하는데 아마 올해 했을 건데 이게 많이 쓰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8월에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공개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뛰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얘네들이 어떤 게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적용된 사례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제페토, 네이버의 제페토, 그 다음에 하이브의 위버스. 하이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터. 하이브의 위버스가 이제 앞에서 아까 제가 모르는 래퍼 이름이어가지고 이름이 아까 뭐였죠? 트레 말씀하신 건가요? 트래비스 스캇. 위버스에서도 이제 공연을 해서 BTS 공연에서도 많이 수익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발생한. 그러니까 예시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돈이 돼야지. 그쵸. 주식이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안 되면 사실은 아무런 우리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돈이 되는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몇 개가 안 됐는데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많이 이용하고 그게 이제 실제로 수익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도 초창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이제 뭐 시작점은 아니지만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초창기라서 네이버가 먼저 손을 든 거예요. 왜냐면 선점을 하겠다. 그리고 아예 사명 자체도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메타다. 라고 이제 선점포고를 한 거여서 사실 혼자서 외롭게 달려갈 때는 그게 돈이 별로 안 됩니다. 안 되나요? 근데 제2 제3, 제4의 기업들이 뛰어들면 그때부터는 서로 경쟁을 하니까 기술력도 더 빨리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수익 모델도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년이 메타버스의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에가 관련 이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내년이. 그래서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기대보다는 기다려보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메타버스를 꼭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메타버스를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메타버스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제가 뭐 게임도 안 하고 뭐 콘서트도 뭐 이렇게 별로 그러지는 않아서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지 전체적인 트렌드로 본다라고 하면 꼭 우리가 알고는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보고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그런 것들이 공연을 하면 메타버스 이걸 플랫폼 통해서 나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직접 못 가면. 그래서 그리고 훨씬 싸요.
집에서 그 공연장을 대여할 수가 없으니까. 콘서트를 안 가고 그냥 그걸로 보면은요 금액도 훨씬 더 싸거든요. 사실 제가 뭐 제 돈 주고 콘서트장을 간 적은 없는데 비싸더라고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BTS 거 그 위버스에서 하는 공연 그 가격을 보니까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가격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굿즈 판매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 돈을 좀 세이브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익 모델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게 사실은 와닿기는 해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저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메타버스가 발전되면서 분명 수혜받는 섹터나 이런 게 있겠죠. 섹터는 분명히 있을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돈이 돼야 되니까 우선은 게임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엔터에서 사실은 돈이 좀 됐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먼저일 것 같고 근데 이거랑 메타버스랑 플러스가 되려면 사실은 XR의 기술력이 핵심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그냥 사실 뭐 그냥 저희가 인터넷으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고 그럼 새로운 기술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건 굳이 돈이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화면 속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그 정도 기술력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 기술력의 핵심은 XR. VR과 AR을 합친 XR이다. 그래서 그 관련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지를 저희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에 투자. 아는 것에 투자해라. 내가 모르는데 투자하면은요, 사실은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게임을 조금 좋아해요. 근데 기술력으로 보니까 이거는 내가 기존에 했던 게임과는 조금 달라. 진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 아니면 앞에서 이제 콘서트나 이제 공연들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공연들은 저희가 이제 영상 찍어서 사실은 그것도 있잖아요. 직접 가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영상을 찍어서 집에서 TV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떨어져서 보지만 갑자기 위버스에 들어가서 보고 제페토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현실감이 너무 있어. 뭐 안경 하나 끼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 느낀다라고 하면 그거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XR이나 뭐 이런 데 둔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지금 메타버스 하다 보니까 막 ETF도 나오고 진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무작정 따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짝 보수적인 느낌으로. 사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려면 XR 기술도 중요하긴 한데 XR 기술에는 VR, AR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얼마나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조금 좋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5G, 6G가 기본이 돼야 돼. 그런가요?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데 게임도 돌리는데 2D 게임 돌리는 거랑 3D 게임 돌리는 거랑 더 많은 용량과 더 많은 데이터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구멍이 이제 사실은 2G, 3G, 4G, 5G, 6G가 있는데 이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많은 데이터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트래픽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그쵸. 그러면 4G일 때는 요만큼이어서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구현을 못 시키면 그래서 5G, 6G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 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되려면 이 기술력도 좋지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5G, 애지겐 5G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관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도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고, XR도 VR과 AR의 합성어고. 요즘 세계는 이제 하나만 잘해서는 되는 건 없거든요. 계속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XR 기술이 좋아지고 메타버스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5G 네트워크도 많이 깔려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사실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메타버스 얘기만 들으면 이거 사야 되나? 야 페이스북이 한다는데 메타로 바꾼다는데 해야 되나? 왜냐면 요즘에는 해외 주식 투자도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 그래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애플도 할 것 같은데 미리 살까? 라는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넓게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단 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주변에 깔려야 되는 것들에도 좀 주의를 좀 가져보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기술도 있었고 개념들도 있었지만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촉발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대면의 시대로 조금씩 바뀌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콘서트를 못 보니까 그 대신 들어가서 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직접 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저도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더 좋죠. 그치. 우리가 축구를 TV로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직접 하는 게 더 재밌잖아. 아,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골프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골프를 직접 치는 게 더 재밌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위드 코로나랑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메타버스랑은 사실은 조금 반대. 상극이다. 조금은 반대된. 그래서 기술력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현실과 굉장히 흡사한데 가격이 5분의 1이야. 10분의 1이야. 또 한번 생각해볼 수 그러면 살짝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골프장 가서 치는데 이거 정말 내가 들어가서 필드 들어가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런 기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이 더 좋은 거 하시잖아요. 그럼요. 몸 쓰는 거 좋아해서. 메타버스 개념도 알아봤고 좀 이제 전문가님이 생각해 주신 개념도 좀 생각도 이제 당장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그래도 한번 국내 국외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요새 맨날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뭐 얘기하고 나면 그래서 뭔데 라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3D 기술을 구현을 하고 얼마나 이제 가상현실 세계를 또 3D 또 전문가였잖아요. 3D를 좀 배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마 핵심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3D 그래픽을 빨리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뭐 많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넥스트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넥스트. 우리나라 이제 유일의 AR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로 이제 상용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거는 국내 대표 이제 XR 콘텐츠 제작 기업이에요. 왜냐면 아까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어서 또 뭐 조금 관련 산업들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면 동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저는 사실 그 테마를 달아서 기업들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그냥 네이버 사세요. 네이버요? 위버스 가지고 있는 하이브 사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기술을 개발이 됐다더라.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더라. 근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화를 하는. 그렇지. 결론은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사실은 뭐 임상 됐다. 2상 통과했다. 근데 그게 통과는 했는데 3상 넘어가는데 또 몇 년 걸리거든요. 파는데 또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또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돈 되는 기업을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나 하이브 지금 잘하고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이나 넥스트 같이 XR이나 AR, VR 같은 기술의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리고 그걸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애들 이런 쪽으로 조금 좁혀보시고 아마 내년이 이제 제가 시발점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넘어가면 정말 이제 돈 버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보시고 지금은 살짝 보수적으로 측면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는 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저는 카카오는 안 하나요? 카카오도 당연히 하겠지만 근데 사실 지금 새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제페토가 사실은 수익 모델 자체가 안정화돼 있거든요. 저도 이용 안 해봤지만 지금 많이 이용하나? 많이들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로블록스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제페토가 있는 거죠. 그런 건가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이게 근데 우리가 VR 이런 거 하려면 이거 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글라스도 있고 뭔가도 있는데 뭐 글라스라고 따지면 구글 글라스도 있고 애플 글라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거를 사서 쓰고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저는 이 전기차가 사실 네. 걸어 다니는 그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전기차가 또 최종은 또 자율주행하는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율주행 기술도 계속 접목이 되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제가 손이 자유로워지죠.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걸 하겠네요. 네, 영화도 보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결제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걸 계속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 안에서 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전기차 안에서 그래 여러 가지를 팔 수 있는데 그냥 팔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사실은 제페토나 위버스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으면 이 안에서도 사실은 명품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현실에서 명품을 살 수는 없지만 거기서 현실에서 샤넬백을 살 수는 없지만 500만 원이지만 거기서 5만 원이면 사.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애가 가상현실이니까 나랑 똑같은 애잖아. 그럼 걔한테는 5만 원짜리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샤넬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플랫폼 백화점이라고 생각해. 제페토가 백화점인 거야. 그럼 백화점에 들어올 때 돈 내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쵸. 샤넬도 팔아서 돈을 벌긴 하지만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사장이라고 하면 샤넬도 들어오고 이게 입점을 해? 루이비통도 들어오고 딸애들도 들어오고 니네가 파는 거에 몇 프로 수익을 우리는 받을 거야. 카카오도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쵸. 택시 하던 거 우리가 가져왔고 다른 거 하던 거 우리가 가져왔고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더 안정적이지 않아요? 또 이게 역시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는 우리 전문가님입니다 이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정리가 저도 이제 막 보게 된 거라서 정리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알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좀 받쳐주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겠다. 승산이 있다. 그리고 받쳐주기 전에는 플랫폼에 집중하자. 그래서 네이버 하이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전문가님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사실 이거를 오늘 한 편으로 다 정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더 뭔가 또 이슈가 새로운 거 있으면 이슈가 생기면 또 한번 또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 정리랑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로 또 궁금하신 분들 이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